자, 반갑습니다.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볼린저 밴드 활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기초 차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교육은요, 매주 월요일에는 12주 차트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기초 차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레벨에 따라서 지금 뭐 들어오시면 되는데,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고급 클래스라 그래야 되나요? 좀 하이 레벨, 그러니까 심화 강의, 뭐 좀 어려운 내용이다, 고난이도의 좀 이게 실전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 차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월요일에 배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 활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볼린저 밴드의 구성이 뭐고 역할이 뭔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볼린저 밴드의 장단점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야죠. 자, 강의 도중에 좀 이렇게 이해 안 되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일괄적으로 강의 끝나고 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단 볼린저 밴드 설치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는 키움 영웅문 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웅문 차트를 처음 틀으시면은 이렇게 기본 차트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설치하려면은요. 자, 차트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지표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표 추가에서 조금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 볼린저 밴드라고 있을 거예요. 자, 각 증권사마다 이게 순서는 틀릴지언정 그 지표 추가에서 볼린저 밴드 이 순으로 들어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좀 색깔을 좀 변화를 줬고요. 기본 차트 색깔은 뭐 검정색일 경우도 있고, 뭐 셋 다 빨간색일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처음 볼린저 밴드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단 밴드와 그리고 하단 밴드,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중심 밴드가 존재합니다. 자, 이 밴드들의 각 역할은요,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데, 자,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의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상단 밴드는요, 저항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밴드는 지지선, 반대로 지지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심선은요? 중심선은 둘 다 작용을 하는데요. 지지선의 역할도 진행을 하고 저항선의 역할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건 이 3개의 밴드가 이 가격 주변에서 팽창했다, 수축을 반복하면서 그 라인 근처에서 저항이 되었다가 지지선이 되었다가 이 역할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심값이에요, 중심값. 자,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에는 고점의 중심값이고요. 자, 볼린저 밴드 하단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중심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 뭘까요? 중심 가격의 중심선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중심선에 대한 그 강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중요성에 대해서 잡아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모든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 처음 발견된 시기가 그 150년 전에 다우라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아는 다우존스 지수처럼 다우가 다우 존스의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다우가 처음 활용했던 게 각 종목별로, 각 섹터별로, 그러니까 제조업이면 제조업, IT 산업이면 IT 산업, 혹은 농업이면 농업, 이렇게 각 분야별로의 평균선을 아니까 그 평균선이 저항도 되고 가격을 눌려주는 역할도 되고 가격을 올려 쳐주는 역할도 되더라,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이 되더라 라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술적 분석이 사실상 그 다우의 이동평균선에서 기초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심선의 역할은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밴드는 수축의 단계, 그리고 팽창의 단계,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보면은 점차 줄어들었다가 어느 순간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팽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볼린저 밴드가 팽창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추세장일 때 이렇게 밴드가 점차 거리가 벌어지죠. 그럼 반대로 볼린저 밴드가 줄어드는 시기는 어느 때냐? 바로 이렇게 횡보를 진행할 때, 횡보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평균 가격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밴드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한 차례 뭐 크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자, 모든 볼린저 밴드라는 이 지표의 특성은 어떤 캔들이든 간에 98%의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밴드 안에서 시가가 시작돼서 그 다음 종가도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밖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밴드 갑작스러운 급등 급락으로 인해서 밴드가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갑작스러운 이벤트 혹은 시황적 재료에 의해서 거래량이 증폭할 때 그렇게 밴드가 찢어지는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볼린저 밴드의 기초 내용이 기초 원리고요.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한 번이라도 더 진입 청산을 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기법이든 간에 이론만 갖고 있으면 사실상 쓸모 없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야겠죠.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활용법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화려하게 말을 해놨어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추세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디서 고점 저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런 식의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전문가라든지 해외 선물 전문가라든지 차트 강의라든지 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상 볼린저 밴드예요. 근데 볼린저 밴드는 사실상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거기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많아봐야 2개, 3개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볼린저 밴드를 마치 거창한 기술적 분석의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왜 그런지,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정말 정확하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상단 하단을 이용한 박스권 대응입니다. 상단 하단을 이용한 박스권 대응. 자, 이거는 주로 어떤 때 이용을 하냐면요, 박스권일 때, 횡보권일 때 박스권 대응을 하는데요. 주로 횡보가 길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밴드가 점차 수축되는 현상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이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축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축될수록 그만큼 추세가 뒤에 나올 추세를 준비하는 신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는 추세장과 비추세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 다음엔 항상 횡보가 존재하고요. 횡보 다음엔 항상 큰 추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따릅니다. 어떤 움직임이든 간에 한 차례 움직임이 폭발한다면 그 폭발한 움직임을 잠재워줄 포지션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포지션 정리하는 기간을 횡보하는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볼린저 밴드 역시 수축하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장일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상단 밴드 이용해서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이용한 매수 대응, 이렇게 박스권 대응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밴드가 이렇게
횡보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횡보가 길면 길수록 그 뒤에 나올 추세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꼭 이 밴드를 이용해서 박스권 대응을 하실 경우에 손절은 필수입니다. 손절은 필수. 자, 이렇게 캔들 눌러보시면은 지금 맨 밑에 볼린저 밴드라 그래가지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지금 가격 몇에 있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지금 뭐 가격 몇에 있고, 이게 다 나와요. 지금 현재 가격 형성되고 있는 가격도 보면은요, 지금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의 가격, 상한선의 위치, 그리고 하한선의 위치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박스권 대응을 하기 원하시면은요, 이렇게 캔들을 마우스를 캔들 커서 위에 올려놓으면은요, 이렇게 가격이 나오니까 그 가격대로 상한선, 하한선을 이용해서 박스권 대응하시되 손절은 항상 15틱 혹은 20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 자, 볼린저 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캔들의 98%의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에 형성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추세가 나오기 전에는 이 볼린저 밴드가 쉽사리 찢어지는 일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대응하시되 15틱 걸고 박스권 대응하신다면은 그래도 여기서 뭐 못해도 두세 차례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상당히 좀 수익성은 있는 매매 기법이라고, 뭐 매매 보조 지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는 추세일 때 이용하는 볼린저 밴드 방법입니다. 자, 추세장일 때 보시면은요, 볼린저 밴드가 주로 매수 추세일 때 하단 추세선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상단 밴드까지 상승했다가 상단 밴드에서 한 차례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상승을 하는데 언제 또 상승을 하냐면은 이 중심 밴드에서 반전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대다수의 추세의 움직임은 이 방법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추세일 때 두 번째 파동부터 중심선에서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뭘 의미하냐면은, 자, 지금 밴드가 이게 일직선이긴 하지만은 뭐 밴드라고 칩시다. 좀 힘든데? 자, 이게 뭐 그냥 일직선인데 그냥 상한선이라고 치고, 이게 뭐 하한선이라고 치고, 이게 중심선이라고 칠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뭐 제가 곡선을 그리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브러쉬 이용해야겠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쉽겠죠? 자, 보통 매수 추세라고 한다면은 그 추세 시작은 이 하단 밴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반등해서 상단 밴드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상단 밴드에서 저항을 받아서 눌리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 언제 이게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 중심 밴드에서 반등해서 전파동의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상단 밴드에서 다시 눌림이 있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세의 경우에 두 번째 파동 이후에부터 중심선에서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파동이라는 것은 한 차례 올림과 내림을 하나의 파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파동 이론 시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올림과 내림, 즉 지금 이 상태를 하나의 파동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 상태를 두 번째 파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매수가 가능하냐면요, 이 두 번째 파동 중심선에서부터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심선에서 매수를 대응하고 나면은 어디까지 대응 가능하겠어요? 상단 밴드까지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추세가 하단 밴드를 맞고 반등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심 밴드에서 반등하기 시작해서 상단 밴드까지 올라와가지고 전파동의 고점까지 돌파하면은 이거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이 밴드를 이용해, 중심 밴드를 이용해서 매수가 가능하다? 두 번째 파동부터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중심 파동에서, 중심 밴드에서 매수를 진입하시면은요, 상단 밴드까지 매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폭이 얼추 잡아서 뭐 360분봉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보통 한 40틱에서 50틱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틱에서 50틱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 밴드를 이용해서 매수를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파동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상단 밴드에서 눌려서 다시 내려왔을 때 중심 밴드에서 다시 재차 매수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이 중심 밴드가 뚫릴 때까지. 자, 이 중심 밴드가 뚫릴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중심 밴드가 뚫리면은 그러면 그거는 매도 추세로 전환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중심 밴드를 뚫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중심 밴드를 뚫고 내려오면은요, 보통의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밴드가 찢어지지 않는 한 다시 하단 밴드에서 반등을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매수 추세가 유지되었다 혹은 매수 추세가 끝났다라는 거 판단하는 기준은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중심 밴드를 뚫고 내려온다면은 하단 밴드에서 재차 매수 진입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이 중심 밴드까지만요. 자, 이게 중심 밴드에서도 저항을 받을지, 혹은 이게 상단 밴드까지, 전파동의 고점까지 올라갈지, 혹은 정파동의 고점까지 돌파해서 상승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 밴드까지만 하단 밴드에서 진입한다고 하신다면은 중심 밴드까지만 매수를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매수 추세 이 총 과정 중에 우리는 총 매수를 4번 진입했어요. 4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진입했죠. 한 번 컷됐지만, 한 번은 수익, 두 번째 수익, 한 번은 컷됐지만, 그래도 세 번째는 무난하게 밴드가 찢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무난하게 추가 수익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자, 밴드를 이용했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항상 손절을 다셔야 됩니다. 밴드를 이용하실 경우에 손절은 필수예요. 손절 없이 거래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해외 선물, 어떤 종목을 이용하시던 간에 만약에 손절을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왜? 그런 분들은 9번 수익 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 안 하실 거면 그냥 하질 마세요. 왜 시간 낭비하세요? 그 돈 갖고 차라리 그냥 그 돈 갖고 놀러 가세요. 놀러. 차라리 술을 드세요. 그러면 뭔가라도 남겠네. 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추세일 경우에 두 번째 파동에서부터 중심선에서 매도가 가능하다. 지금 이게 매수 경우 말씀드렸는데 매도 경우도 또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간에 떠들고 있는 많은 볼린저 밴드 활용법을 보면은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밴드가 찢어졌을 때 경우에요. 밴드가 어느 순간 한번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순간에 한번 막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찢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가격이 밴드 하단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가격이 다시 하단 밴드를 뚫었다고 한다면 하단 밴드를 이용해서 매도 대응하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다시 매도 대응을 해라. 이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절대 비추. 네. 제가 추세선을 그려드리는 거랑 이 추세선이니까 이 볼린저 밴드와는 전혀 다른 이게 차원의 이런 방법이에요. 사실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의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웃긴 게 뭐냐면은 98%의 그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웃긴 게 볼린저 밴드가 찢어지면은 그럼 찢어진 방향대로 다시 매도해 라고 말을 해요. 이거 좀 어불설설 아닌가요? 다시 98%가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이거 뚫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뭐 중심선에서 눌리든 눌리든 할 거 아니에요. 네? 볼린저 밴드 찢어졌다고 그 찢어진 방향대로 뭐 거의 상단 하단에서 매수 매도 진입하시는 건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게 이 볼린저 밴드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횡보 구간일 때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수 매도 박스권 대응. 그리고 두 번째 추세일 경우에 중심 밴드를 받고 다시 상승할 경우에는 다시 중심 밴드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전파동의 고점 돌파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중심 밴드에서 다시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일 또 전파동의 고점을 또 돌파해가지고 상단 밴드에서 눌린다고 한다면은 또 중심 밴드에서 매수가 가능해요. 뚫리기 전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동의 고점을 계속 돌파해야 되고 내리눌리는 시점이 이 상단 밴드여야 한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밴드 활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사람들이 알려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다 귀담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볼린저 밴드 사실 어떤 기법이든 간에 뭐 말만 만들어내면 어떤 기법이든 간에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이 두 가지 말고도 말만 만들어내면은 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죠. 이 그림 하나에. 자, 그게 맞던가요? 잘 안 맞아요. 자, 볼린저 밴드는 단순하게 보조지표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지표로 사용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의 그 뭐 수축과 팽창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추세가 어떠니 뭐 지금 어떤 방에 급등 급락을 준비하고 있더니 뭐 이런 거 절대 귀담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 추세의 끝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추세의 끝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 뜻은 역추세를 노리기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매수 추세일 경우에 중심 밴드를 뚫고 내려와서 다시 매수 추세로 전환되는 그 시기를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볼린저 밴드에서 이렇게 매수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매도 대응 잡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세가 이탈했다, 추세 모멘텀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역추세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볼린저 밴드의 치명적 단점이에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추세가 시작했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추세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매도 추세가 끝나면 매수 추세가 나오고 매수 추세가 끝나면은 매도 추세가 나옵니다. 항상 추세는 반복하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기술적 분석의 철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가격은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볼린저 밴드의 치명적 단점은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시장 움직임 중에 이 그 역추세를 잡기 힘들다. 추세를 벗어났을 때를 판단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 다음 추세에 대해서 잡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런 치명적 단점 때문에 사실상 밴드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뭐 볼린저 밴드는 세 가지 구성이 있는데 상단, 중심, 하단 밴드가 존재하고요. 각 구성들의 역할은 중심선은 지지 저항, 상단은 저항선, 하단은 지지선의 역할을 진행한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밴드는 수축 팽창을 반복하고요. 밴드 하단, 상단 폭은 평균 움직임, 진폭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활용법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사용하실 때 꼭 먼저 손절을 다셔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볼린저 밴드 강의는 여기까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